기원전 지중해 세계의 패자, 카르타고인은 누구일까요? 기원전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로마 공화국과 100년 넘게 호각으로 맞섰던 카르타고의 역사는 단순한 로마의 적을 넘어 고대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강력했던 해양 제국의 대서사시입니다. 카르타고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강력한 해상 무역국이자 상업 제국 중 하나였죠. 단순히 로마의 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수백 년 동안 서지중해의 경제와 해상 교통을 지배했던 독특한 문명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오늘날의 튀니지 수도 근처인 튀니스 인근에 건설된 도시국가로 고대 전승에 따르면 기원전 814년경 티레에서 온 페니키아인들이 건국했죠. 전설 속의 창건자는 디도 공주와 유민들입니다. 그녀는 티레 지역에서 왕족 내 권력 투쟁을 피해 서쪽으로 이주해 새로운 도시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북아프리카의 천혜의 요충지에 세운 도시국가로 이들은 스스로를 가나안인이라 불렀으나 로마인들은 이들을 포엔이라고 불렀죠. 카르타고의 원래 이름은 카르트 하다시트였으며 이것이 라틴어로 카르타고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인은 단일 부족이 아니었죠. 카르타고의 핵심 지배계층 포에니인은 레반트 지역 출신으로 세머계통 언어를 사용하며 뛰어난 항해술을 보유하고 정치, 종교, 상업 문화를 형성하고 도시의 성벽 안에 거주했습니다. 리비 페니키아인은 페니키아 이주민과 현지 북아프리카 원주민의 혼혈 계층입니다. 주로 카르타고 주변의 위성도시나 농업지대에 살며 준시민권을 가졌고 무역업과 군대의 하급장교 역할을 맡았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토착 원주민 베르베르인은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으며 군대의 주력 보병으로 징집된 피지배 계층을 구성하였죠. 농업 생산 담당, 군사력 제공, 조세납부 등 카르타고 경제의 실질적 기반이었습니다. 히스파니아 지역 원주민들은 은광 개발과 군사력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특히 훗날 한니발 군대의 핵심 전력이 됩니다. 북아프리카의 기마 부족 누미디아인은 마시니사가 대표적 인물입니다. 누미디아 기병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죠. 전쟁 포로나 무역을 통해 유입된 많은 노예가 대농장과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카르타고는 국제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계통의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니라 과두 공화정에 가까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정치학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훌륭한 혼합 정체를 가졌다고 극찬했을 정도로 카르타고의 시스템은 정교했죠. 로마의 공화정과 유사하면서도 철저한 상업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쇼페트는 로마의 집정관에 대응하는 두 명의 임기제 최고 행정관입니다. 왕이 없는 카르타고에서 사법과 행정의 수장 역할을 했으나 로마 집정관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군사 지휘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카르타고군 사령관은 평민들의 의사결정 기구인 미네나 원로원에서 별도로 임명했죠. 카르타고 원로원은 약 300명 규모로 부유한 상인 귀족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로 외교와 전쟁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백사인 회의는 원로원 내부에서 선출된 핵심 엘리트 재판정입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군 사령관들을 심사하는 것이었죠. 전쟁에서 패하거나 지나치게 권력이 커진 장군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등 군부가 정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강력한 과두정의 칼날이었습니다. 미네는 일반 시민들의 의외로 쇼페트와 원로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최종 결정권을 가졌으나 평상시에는 귀족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로마보다 귀족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진짜 힘은 경제력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힘은 땅이 아닌 바다와 신용에서 나왔죠. 카르타고는 서지중해를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묶어두는 독점 전략을 취했습니다. 북아프리카 특산물인 자주색 염료, 와인, 올리브유, 가공된 고급 유리 제품을 지중해 전역에 수출했죠.
코토는 카르타고 경제와 안보의 심장이었습니다. 외곽의 사각형 상업항을 지나면 내부의 거대한 원형 군항으로 연결되는 이중항만 구조였습니다. 이 코톤 중앙의 인공섬에는 해군 사령부가 있었고 원형 벽면을 따라 220척이 넘는 전함을 경납할 수 있는 도크가 배치되어 외부에서는 내부 해군력을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극비 군사 안보시설이었죠. 또한 카르타고는 당시 가장 발전된 농업국 중 하나였습니다. 유명한 농업학자 마고의 농업서는 후에 로마가 번역할 정도로 유명했죠. 주요 생산품은 밀, 올리브, 포도, 과일이었습니다. 특히 히스파니아 반도 은광에서 막대한 은을 확보했고 이 은이 카르타고 재정의 핵심이었죠. 카르타고의 최대 강점인 무역망은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시칠리아, 사르데냐와 코르시카, 그리고 갈리아와 브리튼 섬까지 연결되었고 청동의 필수 원료인 주석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서아프리카 해안 탐험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대표적 항해자는 한노가 있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와 달리 상업적 외교를 선호했죠. 기본 원칙은 무역로 보호였습니다. 또한 카르타고는 수많은 도시국가와 조약을 체결했죠. 특히 시칠리아에서 그리스 세력과 경쟁했습니다. 동맹체제는 직접 통치보다 조공국, 동맹도시, 무역거점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전쟁을 비용과 수익의 관점으로 보았죠. 주변의 오랜 페니키아 식민도시들과 대등한 동맹관계를 맺기보다는 카르타고를 맹주로 한 느슨한 종속관계로 묶었습니다. 로마와는 초기에 서지중에 무역권을 보장받는 대신 이탈리아 본토를 침범하지 않는 조약을 여러 번 맺었으며 그리스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에트루리아인들과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카르타고 군대는 로마와 매우 달랐죠. 로마는 시민군 중심이었으나 카르타고의 군사체제는 용병 중심이었죠. 카르타고는 자국 시민들을 직접 징집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시민의 죽음은 곧 무역 일꾼과 납세자의 상실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위기 시에만 편성되는 귀족 자제들의 엘리트 부대인 성스러운 부대를 제외하면 군대의 절대 다수는 돈으로 고용한 타부족 용병이었죠. 카르타고 군대는 전술적 다양성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누미디아 경기병, 단단한 방어력의 히스파니아 보병, 치명적인 돌을 날리는 발레아레스 투석병, 그리고 흉포한 갈리아 전사들을 돈으로 사서 조합했죠. 카르타고의 상징은 북아프리카 코끼리 부대였습니다. 뛰어난 장군이 지휘할 때는 최강의 시너지를 냈지만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즉각 반란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최강의 무력은 해군으로 수세기 동안 서지중의 최강이었죠. 대표 함선으로는 3단 노선, 4단 노선이 있었고 특히 5단 노선이 주력함이었습니다. 해군 기술의 정수, 퀸케렘의 5단 노선은 카르타고 해군의 주력함으로 규격화된 목재 부품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조립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죠. 부품마다 번호가 적혀 있어 파손 시 빠르게 보수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군함으로 기원전 6세기부터 4세기경까지 카르타고는 사실상 서지중의 패권국이 됩니다. 그 영향권은 북아프리카, 사르데냐와 코르시카, 시칠리아 서부, 이베리아 남부였죠. 카르타고는 해상 봉쇄도 실시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외국 상선이 카르타고 무역권에 진입하면 강제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해상 독점 체제였죠. 문제는 로마의 성장입니다. 신흥 육군 강국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시칠리아 섬으로 눈을 돌리면서 서지중해의 거인 카르타고와 대충돌을 일으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됩니다. 로마는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해군을 창설했죠.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241년까지 시칠리아 섬의 주도권을 두고 격돌했죠.
초기에 저는 카르타고가 압도했으나 로마가 난파된 카르타고 퀸케레메를 복제하고 함상 백병전을 가능하게 한 코르부스를 발명하면서 패전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빼앗기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며 지중해 해상 통제권을 로마에 넘겨주게 됩니다. 기원전 237년부터 기원전 219년까지 해외 영토와 무역권을 잃은 카르타고의 하밀카르 바르카는 히스파니아로 건너가 은광을 개발하고 현지 부족들을 정복하며 새로운 군사, 경제 기지를 구축했죠. 한니발은 이곳에서 로마의 동맹시인 사군툼을 공격하며 제2차 전쟁의 도화선을 당깁니다. 기원전 218년부터 기원전 201년까지 벌어진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한니발 바르카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로마 본토를 기습했죠. 이는 군사 역사상 최고의 기동작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한니발은 트레비아 전투와 트라시메노 호수 전투, 그리고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을 전멸시키며 천재적인 군사 전술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칸나이 전투는 지금도 각 나라의 군사교리로 교육되는 포위 선멸전의 정수로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카르타고 원로원의 소극적인 지원과 로마의 지연 전술로 인해 한니발은 이탈리아 반도안에 고립되었죠. 결국 로마의 천재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카르타고 본토를 역습하자 급히 회군한 한니발은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로 인해 카르타고는 히스파니아 영토를 모두 잃고 로마의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으며 사실상 일개 도시국가로 전락합니다. 한니발은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했죠. 그 원인은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 부족과 해군 우위 상실, 로마의 견고한 라틴 동맹체제를 붕괴시키는 전략의 실패와 더불어 로마의 압도적 군사징집 능력이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후에도 카르타고는 특유의 상업적 생명력으로 순식간에 경제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로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로마 정치가 데카토는 연설 때마다 카르타고는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라며 로마의 여론을 조성했죠. 결국 로마가 부추긴 이웃나라 누미디아의 영토 침탈에 카르타고가 자구책으로 자위권을 행사하자 로마는 조약 위반을 구실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149년부터 14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로마는 카르타고 본국을 포위했습니다. 카르타고 시민들은 도시 전체를 요새화했습니다.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활시위를 제작했고 모든 건물에서 시가전을 벌였으며 항구 내부에서 새 함대를 건조하는 등 3년 동안 최후의 항전을 벌였죠. 기원전 146년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마침내 카르타고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로마는 도시를 17일 동안 불태워 완전히 평지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을 죽였으며 5만 명의 생존자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에 다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전설을 남기며 카르타고를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죠. 카르타고는 돈으로 안보를 살 수 있다는 상업적 실용주의의 극치를 달린 국가였습니다. 카르타고가 패권을 잃은 근본 원인으로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르타고의 강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무역과 막대한 뛰어난 해군과 유연한 외교, 그리고 다양한 부족들로 구성된 제국 운영 능력이었고, 약점은 시민군 부족과 용병 의존, 귀족 과두정의 분열 및 육군 동원력 열세, 그리고 로마보다 약한 부족들 간의 통합 정체성이었죠. 결국 카르타고는 상업제국이었고 자국 시민의 피를 아끼기 위해 선택한 용병 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를 지탱할 애국심과 결속력의 부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로마는 동원제국이었습니다. 무한히 재생되는 시민병 체제의 로마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결집했고, 결국 이 시스템의 차이가 수세기에 걸친 경쟁의 승패를 결정했고, 지중해의 최종 승자를 결정지었죠. 카르타고의 멸망 이후 로마는 서지중해를 넘어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알로아 로마 채널에서 이어가는 로마사 여정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